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이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첫 관문인 제주도는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앞으로 연속 생방송으로 이 시각 태풍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 요령, 실시간 피해 상황 등을 각계 전문가와 KBS 자선을 총동원해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태풍 마이삭이 다가오고 있는 제주 성산 일출봉 앞바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를 강타했던 8호 태풍 바비와 비교를 해봐도 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안인 이곳으로 태풍의 중심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앞으로 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제주시 애월, 오라, 이동, 서귀포에서는 시간당 7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제주도 동쪽 해안을 거쳐 내일 새벽 1시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태풍입니다. 자,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놓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오늘과 내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제주 성산 일출봉 앞바다의 모습인데 거의 지금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경남 창원시가 해안가 저지대 또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 마이삭이 매미와 예상 이동 경로가 비슷하고 또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서 창원시는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주 부근 해상으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의 정확한 현재 위치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합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자, 먼저 지금 태풍은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남 동쪽 190km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구름대를 몰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삭이 가장 발달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매우 강한 등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격도 360km가 넘는데요. 조금 전 기상청이 태풍 상륙 전망을 발표했는데 마이삭은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조금 서쪽으로 상륙 지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태풍 앞부분에 발달한 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 일부에 비가 오고 있고 뒤이어 붉은색 부분이 보이시죠? 제주 부근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온 곳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 애월읍에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지역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람도 제주 곳곳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제주 남원읍에는 초속 33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그리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망을 보면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400mm 이상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300mm가량입니다.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둘 다 모두 몰고 올 전망인데요.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초속 50m, 시속으로는 18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네, 지금 태풍의 초반부고 앞으로 곳곳에 비바람이 더 강해질 텐데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 각 지역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 현재 태풍 특보 내려진 지역을 KBS 재난감시 CCTV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의 마라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고 있는 게 화면에도 느껴집니다.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아주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도 화면에 보입니다. 계속해서 제주 부근 해상에 태풍 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애월의 하길이 바닷가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화면 전송이 다소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비도 강하게 오고 있어서 카메라에 큰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은 여수의 섬입니다. 거문도 모습을 보겠습니다. 태풍이 조금 더 북상하면 영향을 직접 받을 곳인데요. 현재는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람도 더 거세지고 빗줄기도 굵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태풍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부터 바닷물 수위가 1년 중에 가장 높아지는 시기죠. 대조기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만조 시간과 태풍이 지나는 시간에 겹칠 위험도 있습니다. 대조기의 만조 시간이면은 해일, 월파 등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제주와 여수 등 경남 해안은 오늘 밤이 만조 시간이고요. 포항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 6시부터 7시대가 만조 시각입니다. 태풍 상륙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기압인 태풍이 통과를 하면 바닷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제주와 영남 해안에서는 폭풍 해일 위험이 크고요. 또 동해안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먼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 지금부터 대비해야 하고 해안가 접근은 위험합니다. 네, 이 태풍의 예상 경로가 서쪽으로 약간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그 2003년의 매미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매미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줬던 태풍이라 이번 마이삭의 상황에 더욱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이삭은 매미와 비슷하게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륙 시점의 위력이 매미와 마이삭이 비슷하겠는데요.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마이삭이 우리나라 동쪽 해안에 더 근접해서 북상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 당시에 1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4조 원이 넘었는데요. 당시 인명 피해는 하천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산사태, 절개지 붕괴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비와 바람, 해일 피해가 동시에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10호 태풍이죠. 하이선이 어제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 태풍 마이삭이 지나고 있는 일본도 비상입니다. 특히 일본 남쪽 끝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서는 현재까지 8명이 다치고 수만 가구가 단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호 태풍까지 근접하고 있어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자전거와 거리 시설물들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非常に強い風が吹き続けています。暴風に厳重な警戒を続けてください。 어제 오키나와 구메지마 공항에서 관측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4.5m. 여기에 강한 비까지 내리면서 운전 중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으로 현재까지 오키나와에선 최소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항구에선 배가 발이 묶이고 항공편도 약 250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북진 중인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후 일본 서부 규슈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슈 북부 지역에서도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강풍과 폭우, 토사 재해와 저지대 침수, 강범람 가능성에 대한 경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일본 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広い範囲で甚大な影響を受ける恐れがある最大級の警戒が必要と考えております。 10호 태풍 역시 일본 서부 지역을 관통한 뒤 한반도 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 마이삭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 위원님은 저희 뉴스특보 계속 함께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질문도 드리고요. 또 도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오키나와의 상황, 일본의 상황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일본은 지금 이제 태풍을 우리와 보다 앞서서 먼저 지금 상황을 경험한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태풍의 위력 상황을 볼 때요. 지금 현재가 지금 최대 풍속이 한 45m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죠. 예. 지금서부터 이제 조금씩 북상에 올라오면서 약간씩 약해집니다. 이제 최성긴 지난 태풍이고 예. 제주를 통과할 때도 이제
거의 최대 풍속은 40m 정도, 그다음에 거제 상륙할 때도 39m 정도로 강한 태풍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제 매우 강한 태풍에서 강한 태풍으로 약간은 내려가지만 계속 강한 상태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들어왔던 태풍의 역대급 태풍 그 매미라든가 혹은 루사 여기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아주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라고 봅니다. 네. 자,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남 동쪽 지금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지금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위성 영상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심 기압이 945헥토파스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위원님, 어떤 이 정도면 얼마나 강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태풍 같은 경우는 기압치가 낮아질수록 강한 태풍에 속하는데 예. 통상 950헥토파스칼 이하로 더 기압이 낮아지면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950헥토파스칼 이상으로 이제 기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강한 태풍으로 우리가 통상 분류를 하게 되죠. 예. 지금 저희가 위성 영상을 보면은 이 규모 크기가 한반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뒤덮고 있거든요. 네. 자,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 정도 규모는 태풍의 급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반경이 380km 정도입니다. 예. 저 정도면은 태풍의 크기로 볼 때는 중형 정도의 태풍입니다. 중형 크기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500km 이하까지는 중형 태풍으로 보고 예. 반경이 500km 이상 넘어갈 때 이제 대형으로 분류합니다. 네. 800km를 넘을 때 초대형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일본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상황을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요. 초속이 47.5m, 또 많은 곳은 54.5m까지 오늘 새벽에 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주택이나 창고의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아파트 외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예상 진로들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풍의 현재 위치, 지금 서귀포 남남동쪽 190km 해상이고요. 시속 19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정확하게 이제 내일 새벽 1시경에 지금 상륙할 거라고 예보가 나왔습니다. 좀 네.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저 상륙하나 하면 육지에서는 더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는 저 시속 19km로 이동을 해가고 있지만 제주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시속 30km 네. 이상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상륙하나 하면 거의 한 시속 50km 정도로 예. 이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 애월읍, 제주시의 이제 왼쪽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서귀포, 하원동, 이 아래쪽 지역인데 지금 시간당 100mm. 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강수량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 정도면은 뭐 거의 아하. 어느 도시에서든 물이 빠지지 예. 않습니다. 저 정도는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강수량인데 예. 제주 애월읍과 서귀포 하원동에 지금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좀 피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제주 저희 섭지코지 해안에서 제주 성산 일출봉을 바라본 화면의 모습인데 어렴풋하게 뒤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성산 일출봉이거든요.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규모가 얼마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저 정도 지금 그 태풍의 이제 중심이 제주도까지는 그 구름의 중심이죠. 구름. 예. 구름대 전단부는 이미 제주도를 덮고 있는데 강한 비구름이거든요. 저렇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되면은 CCTV나 이런 건 거의 관측이 어렵습니다. 예. 거의 지금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저희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강수 예상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비가 올 것인지 한 번 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붉은색 부분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되겠죠. 네네. 점점 그 많은 비 구름대가 북쪽으로 점점 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애월, 서귀포 하원동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내륙 쪽 특히 동해안 지역에 지금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대로 기상청 예상대로 북상을 한다면 네. 저 거제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은 동해안 쪽은 거의 400mm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경남 남해안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상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이 구름이 지금 이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는 바람도 강하지만 굉장히 비도 많이 내리는 태풍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상당한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침수라든가 범람 또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는 건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 때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룹이라든가 이런 데 시간당 100mm가 육박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물이 거의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침수나 범람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륙을 해서 이 내륙 쪽 그러니까 이제 거제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저지대 침수라든가 산사태 붕괴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예. 지금 이번 태풍 마이삭을 우리 이제 바람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주의 상황을 보니까 이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가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당 100mm 아주 엄청난 지금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위성이라든가 레이더 영상을 보면 상당히 강한 비구름대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올라가던 바비같이 바람 태풍이 아니고 이번에는 완전히 비를 같이 동반한 예. 상당히 강력한 태풍입니다. 따라서 이 비 대비도 굉장히 해주셔야 할 걸로 믿습니다. 네. 자, 강풍 예상도를 저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붉은색이 강한 쪽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이 태풍의 보통 오른쪽 반원이 바람이 좀 더 강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태풍의 우측 반원이 이제 위험 반원이라 해서 좌측에 비해서 평균 풍속이 한 30m 정도 더 그러니까 30% 정도 예. 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크고요. 또 비도 대개 이 우측 반원 전단부로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 강릉을 갖다 통과하고 나서의 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태풍의 중심이 있는 쪽은 우측 쪽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제주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자, 그냥 봐서는 이곳이 성산 일출봉인지 어딘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쯤에 이제 8호 태풍 바비를 저희가 또 태풍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때와 저게 비교를 해봐도 그때는 선명히 보였었거든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번 바람이 바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나가면서도 이 바람도 예. 그렇게 많이 불지 않았고 또 비의 양도 적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바비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쪽 해상으로 올라갔고요. 네. 이거는 지금 동쪽 해상으로 가는데 지금 벌써 멀리서부터도 지금 거의 한 170km 남쪽에 있는데 진짜 아까는 110, 지금 한 190에서 170km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180, 90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시간당 20km 정도로 올라오니까. 네. 그런데도 벌써 이 정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거는 바비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태풍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강해지겠죠.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보관님과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태풍 마이삭은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를 강타했습니다. 마이삭은 오키나와에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쪽 해상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일본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현재 교민을 한 분 연결해서 그 당시 태풍의 위력은 어떠했는지 또 피해 상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현재 임지훈 씨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임지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임지훈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지금 그곳은 태풍의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벗어났는데요. 예. 아직도 간헐적으로 돌풍이 불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피해는 혹시 없으셨는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정전이 됐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 인명사고, 그러니까 사상자는 없어요,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고, 예.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중경상을 입은 게 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건물들이 파손되고, 그리고 또 가장 컸던 게 대규모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4만여 채의 정전이 안 들어왔고, 불이 안 들어왔고요, 전기가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한 4천여 가구가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예요. 예. 저희 집도 어제 새벽에 전기가 좀 잠깐 나갔었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 완전 복구가 되지 않아서 생활에 좀 많이 불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곳에는 또 이 한인교회나 관광업계 종사자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민들 중에서요. 교민들의 네네. 우리 피해는 혹시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는 특별히 보고된 것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가 관광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관광업계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뭐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좀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직접 경험하신 이번 태풍 마이삭, 그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위력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오키나와를 지나치기 전에 일본 기상청에서도 오키나와를 관통할 거라고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예.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살짝 비껴나가면서 그 오키나와 이 본섬을 직접 타격하진 않았는데 위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키나와 이번에 태풍 마이삭 위력이 가장 강했던 것은 9월 1일 자정 12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그 서너 시간이 가장 강했는데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은 저희 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3층 집이에요. 네. 이제 3층에 살고 있는데 3층짜리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아하. 돌풍이 강해서 예, 콘크리트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고 사실 오키나와는 지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일본 본토에 갔을 때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지진 경험을 했는데 마치 지진이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 바람 때문에 예,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9월 1일 날 새벽에 좀 겁도 나기도 하고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잠을 다 못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뭐 위력이 셌던 것 같아요. 네. 이 콘크리트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 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자, 아무쪼록 네, 네. 주변에 혹시 또 피해 없으신지 확인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준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유, 고맙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그길 저희도 네, 바라고 네,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일본 오키나와 현재 교민이십니다. 임지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풍의 중심과 점점 더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제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 보도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KBS 제주 뉴스룸에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제주 나와주십시오. 네, 제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 동남쪽 해상으로 가까이 올라오면서 제주는 지금이 고비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강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먼저 태풍이 바짝 다가선 제주 남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서영 기자, 지금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파도가 해안을 덮치면서 태풍이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 육상과 해상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서귀포시 남원읍 지기도에 초속 33m, 한라산에도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복구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서우동에선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승용차를 덮치거나 도로를 막는 등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늘길과 뱃길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항공편 370여 편이 모두 결항했는데요. 제주 해상에도 최고 10m가 넘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를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입섬도 전면 통제되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라산 사제비에 28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제주시 한림읍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제주시 에어룹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네, 안서영 기자, 앞으로 태풍이 더 근접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언제쯤 제주를 지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서귀포 남쪽 약 240km 해상에서 시간당 23km 속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직진하고 있는데요. 중심 최대 풍속 45m의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태풍 마이삭은 오늘 오후 6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130km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는 오후 7시에서 8시쯤 태풍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 고비에 접어들었고 밤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태풍이 접근할수록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니 오후부터는 외출을 삼가고 피해 없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제주 지역 태풍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룸의 허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허 기자, 제주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섰어요. 지금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 중계차에서도 지금까지 태풍 피해 상황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피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피해를 먼저 보시면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서귀포 남쪽 약 3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일대에선 보시는 것처럼 이 헐거워진 간판을 소방대원들이 고정시키고 있고요. 오전 8시 25분쯤엔 마찬가지로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이 창문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난 12시 4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넘어지면서 이 차를 덮치는 사고인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조금 전 저희 취재기자가 보내온 영상도 함께 보시면요. 이 서귀포시의 매일 올레시장에서 이 철제 판넬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도 속속 들어오고 있죠? 네, 제보 영상 전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된 피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밖에도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주 전역에 17건의 간판과 나무 그리고 지붕 안전조치 등이 취해졌습니다. 또 조금 전 추가로 들어온 소식을 살펴보니 이 에어랩 신엄리에 LPG 충전소 간판이 날아갈 뻔하거나 또 서귀포 서귀동의 주차장 관리실 문이 실제로 날아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이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피해 없도록 대비 각별히 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피해 상황은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간판 피해나 시설물 피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KBS로 들어온 제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표선 해안도로인데요. 이 관광객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이 세제라도 풀어놓은 듯이 바다 거품이 가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 치면서 만들어진 거품인데 이 태풍으로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 파도 거품도 도로로까지 넘어온 겁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낮 12시쯤 이 서귀포시 표선면의 상황입니다. 표선면 세와리에 있는 방파제인데 이 시청자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 평소엔 낚시객과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파도가 굉장히 거세서 지금 방파제 위로 막 덮치는 모습이네요. 네, 보시면 이 파도가 방파제를 그야말로 뒤덮으면서 이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높고 이 세게 일고 있는지, 파도가 얼마나 높게 일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 방파제와 해안도로 그리고 포구 일대 방문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저 8호 태풍 바비 당시에 이 KBS 뉴스와도 어플리케이션, 이 카카오톡으로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만 무려 200개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재난 보도에 더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시청자분들 적극적인 제보 저희가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잘 봤고요. 이번에는 현재 태풍이 제주 남동쪽 해상에 바짝 다가선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주 동쪽 끝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천수 기자, 제주 동쪽 상황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동쪽 지역 성산일출봉 바로 밑 한 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이곳을 향해 점차 가까워지면서 비바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높은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해안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와 비슷한 경로입니다. 태풍 매미는 전국적인 피해 규모만 역대 두 번째로 4조 원을 넘었고 제주에서만 2명이 숨지고 50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남겼는데요.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오는 바람의 강도는 매미 때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 기자, 지금 화면만 봐도 비바람이 굉장히 거센 것 같은데요. 동부 지역에는 지금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동부 지역은 특히 태풍 때마다 강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KBS가 최근 5년 동안 소방 실적을 분석해보니 성산과 구자읍 등 제주 동쪽 지역에서만 110여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졌고요. 가로등과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또 주택과 도로가 빗물에 잠기는 등 동부 지역 침수 피해도 40여 건에 달했는데요. 이번 태풍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보됐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하시고 상습 침수 지역은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성산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와 연결해서 그곳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제주 시내에도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또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제주 시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가람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노영 5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제주시 노영 5거리는 제주 지역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를 비롯해 이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몰려있는 제주 시내 중심 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와 함께 간간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거리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부쩍 줄어든 모습입니다. 또 평소 제주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인데도 차량 통행도 부쩍 줄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에서 50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KBS가 지난 5년 동안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태풍 관련 활동 사례를 분석해보니 제주 지역 피해 사례 중 강풍에 따른 시설 피해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영동과 바로 옆 연동 등 이른바 신제주 지역에 10%가량 집중됐는데요. 특히 지난 5월에는 이곳 드림타워 공사 현장 근로자 쉼터 임시 건물이 돌풍에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간판 등 부착물이 많은 영향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곳 일대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빌딩풍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 강풍이 우려가 되는데요. 제주 도민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태풍 관련 활동 실적을 보면 이 시설 피해 가운데 간판 피해가 28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나무가 쓰러지거나 창문이나 지붕이 파손된 경우도 각각 1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건물 바깥의 간판이나 부착물 등은 단단하게 결박해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낡은 주택은 지붕을 묶어주는 등 사전 대비가 필수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잘 고정하고 해안 지역에서는 선박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시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영 5거리에서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허정 기자와 KBS 제주 방송총국에 수신되는 재난 CCTV 보면서 제주 지역 곳곳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 기자, 가장 남쪽에 있는 마라도의 태풍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죠. 네, 먼저 KBS가 직접 운영하는 이 마라도 파노라마 카메라 영상 보시면서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보시겠습니다. 국토 최남단의 마라도입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지나는 길목이죠. 이 마라도 영상을 보시면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파도가 조금 더 거세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있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 마라도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태풍 진로 고려해서 남부와 동부 그리고 지역별 상황도 좀 살펴보죠. 네, 제주도 재난 CCTV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귀포항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요, 제주도를 기준으로 정남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먼저 서귀포 남쪽 해상에 가까이 다가섰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도도 높게 일고 있고 이 비바람도 거센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원포구입니다. 네. 지난해 가을 태풍 미탁 때 남원읍 일대 주택 침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동남부에 위치한 만큼 이 태풍이 근접하면서 높은 파도가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으니 이 지역 주민분들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귀포시 표선 하천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보시면 전보다 훨씬 더 화면이 뿌얘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물방울도 많이 맺혀 있네요. 네, 그리고 교량과 화천이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원래 제주 지역은 건천이다 보니 물이 차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데 이 비가 많이 오면 앞으로 좀 물이 넘칠 수도 있는 만큼 이 교량과 하천 이용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쪽에 이어서 동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귀포시 성산읍의 온평포구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는 이 제주를 지나는 근거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CTV에 이 물이 많이 맺혀 있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비바람이 거센 것을 계략적으로는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파도도 지금 굉장히 거세게 일어서 거의 하얀 색깔 거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구좌 읍사무소입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제 구좌 읍사무소 카메라를 비춰드렸을 때는 이 도로와 주택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나무도 많이 흔들렸었고요. 네, 지금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CCTV가 돌아간 건지 아까와는 다른 화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CCTV 화면도. 네, 그만큼 이 태풍으로 인한 이 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북쪽인데요. 제주 시내 보시겠습니다. 이 탑동광장 인근의 한두기 마을 앞바다와 산책로 모습인데 이 월파 피해, 즉 파도가 이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는 피해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도가 높아서 이쪽 부근에는 이 접근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경면 신창리 포구 상황입니다. 네. 이 옹포항보다는 서남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도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요. 이 파도도 높게 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태풍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말이니만큼 이 지역 주민분들 이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산지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카메라에 훨씬 더 많은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데요. 이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귀포시 영실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이번 태풍으로 산지에 전체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이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도 재난 CCTV로 지역 곳곳의 현재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곳 외에 다른 지역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성산포를 먼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KBS 제주방송총국의 성산포 파노라마 카메라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화면이 거의 뿌열 정도로 잘 앞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네요. 네,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게 모습을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 카메라가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이 파도도 굉장히 거센 것을 계략적으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어서 KBS 제주방송총국에 위치한 제주시 도남동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 건데 전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보이는 게 없네요, 거의. 네, 현재 제주 시내에도 많은 양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이 당초에는 바닷가나 그다음 건물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카메라로 어떠한 건물이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자, 제주 전역에 지금 비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비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역별 상황 살펴봤습니다. 허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태풍이 근접하면서 제주 지역에는 속속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태풍 소식에 귀 기울이셔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풍 마이삭과 관련한 소식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주의 태풍 상황 직접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반기성 예보관과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반 예보관님, 일단 제주 상황을 봤습니다. CCTV 또 현장의 중계차 또 제보 영상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의 태풍 상황은요? 일단 그 태풍의 전단부죠. 전단부니까 아직 태풍의 중심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심이 지금 한 170km 남쪽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강한 비구름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람도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현재 대개 태풍이 올라오면은 그 중심부가 들어올 때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동위도라 그러죠. 태풍과 동위도일 때. 근데 지금 남쪽에 있는데도 바람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몇 CCTV에서는 아예 시계 확보가 되지 않는데 저런 경우는 아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 이렇게 비가 많이 내면 시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네.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태풍에 의한 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웨이브 형태로 들어옵니다. 파 형태로. 그래서 막 쏟아붓고 지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안 보이는 지역은 강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조금 잘 시야가 확보되는 쪽은 비가 약간 좀 덜 오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금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지역은 100mm의 지금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제주는 또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 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정말 뭐 해변이라든가 방파제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되고요. 가시면 안 되겠고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주 같은 데도 지금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 특히 도심지 같은 데는 이 빌딩풍이 불면서 굉장히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특히 가정 같은 데서는 특히 유리창 같은 걸 갖다 잘 결속을 그러니까 틈이 없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겠죠. 해주는 예.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자, 지금 보고요. 제주 우리 제주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모습, 제주 섭지코지에 위치한 카메라에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성산 일출봉이 원래는 이제 좀 뚜렷하게 보였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지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런 정도의 영상이라면 거의 확보가 안 되는 건데 시계가 저쪽 지역으로는 지금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면서 이제 성산 저쪽 일출봉 쪽은 가장 동쪽이니까 실제로 이 태풍에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쪽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좀 더 강하고 비도 좀 더 많이 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반 의원님과는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KBS 전남방송센터에 마련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한 태풍의 경로와 피해 우려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자, 먼저 이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태풍 경로 또 이 풍속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태풍 경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태풍 위치가 우리나라를 벗어날 때까지 어느 곳을 주로 거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주도 서귀포시 남남동쪽 180km 해상에서 시속 19km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보면은 지금 오후 3시, 1시간 한 40분 전쯤 기준에서 2일 넘어가고 있고요. 잠시 6시에 제주도 서귀포 일대를 지나서 자정쯤엔 통영 거제 앞바다를 지나고 내일 새벽 1시에 거제 인근에 상륙한 뒤에 경남과 부산, 포항과 영천을 거쳐서 울진과 삼척을 통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붉은색 음영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람이 주로 강한 곳인데요. 초속 25m 이상, 센 곳은 최대 풍속이 초속 45m의 강풍이 부는 곳이 바로 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때는 큰 바위도 밀어버릴 정도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태풍과 비슷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난 2003년의 태풍 매미 경로를 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파란 선이 태풍 매미가 올라왔던 경로고요. 빨간 점선이 이번 태풍 마이삭의 예상 경로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번 태풍은 매미 때보다 조금 더 동쪽으로 상륙할 예정이지만 위력은 비슷합니다. 매미 당시 지역별 최대 순간 풍속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제주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초속 60m, 창원과 여수 위로 올라가 볼까요? 창원과 여수, 창원 45, 여수 49.2, 초속 50m에 가까웠고요. 울산과 포항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3시 기준으로 제주 서귀포 위미리가 초속 33m, 시속 약 119km라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 기자, 그럼 이 태풍의 우려 지역은 어딘지 이것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우려 지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태풍은 특히나 바닷가와 해안 지역의 해일과 침수 우려가 큽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마련된 해안 임의의 지역을 예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화면에 3D 형태로 바다와 해안 그리고 건물이 보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우선 이 바닷물의 수위를 조금 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의 중심 기압을 몇 헥토파스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013 헥토파스칼 기준으로 그보다 낮아지면 저기압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풍이 지표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보통 기압이 1 헥토파스칼 낮아지면 반대로 해수면은 1cm가 오르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상륙할 때는 약 950 헥토파스칼 정도 예상되니까 바닷물이 기존 만조 때보다 50cm나 더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파도까지 치고 폭우도 내리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저지대는 해일에 침수까지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주요 지점 재난 감시 카메라 모습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해 우려 지역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난 감시 카메라인데요. 지금 제가 먼저 제주도 전역에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 모습을 먼저 띄워놨습니다. 태풍이 아직 180km 정도 띄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먼저 서귀포시 마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라도 지역에도 아래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이렇게 거세게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애월 쪽, 제주 공항 근처 곽지해수욕장 근처 애월 쪽에 구엄교차로입니다. CCTV가 지금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먹구름이 짙게 낀 상태로 CCTV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평대초교 앞 교차로 가볼까요? 역시 차량들이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서행하는 가운데 시야가 확보가 좀 어려울 정도로 비가 꽉 차서 비구름이 꽉 차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한라산 1100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역시 CCTV 전체와 옆에 있는 간판 모두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 우려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 1시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거제도로 가보겠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지세포 지구로 가볼 텐데요. 자, 이 지역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해일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해일로 저지대 항만시설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창원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창원 지역도 태풍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구항지구입니다. 인근에 마산 어시장이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번 태풍과 비슷한 과거 태풍 매미 때 해일로 침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 수영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지역도 태풍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수영만에 자, 이곳도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해일이 있을 때마다 도로와 건물 파손이 있었고요. 특히 이곳은 노인 거주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구덕포지구 마찬가지 태풍 때마다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서 침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앞으로 있을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덕에 있는 강구시장입니다. 자, 이곳이 강구시장 일대인데요. 바로 이 지역은 2018년 태풍 콩레이 때 주택과 상가 수백 동이 침수된 곳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소하천의 하폭이 좁고 제방이 낮은 데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배수를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척에 있는 신남항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 지역. 자, 여기가 신남항이고요. 이 근처 지난해 태풍 미탁 때 여기 보이는 옆에 있는 이 산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접마을 산사태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주택이 아예 붕괴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면서 배수로도 막혀서 마을 전체가 침수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태풍이 본격 상륙하기 전에 태풍 경로에 있는 지하 주차장 차량들은 모두 빼놓는 게 좋고요. 저지대나 지하, 반지하에 계신 분도 태풍이 지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대피를 하시거나 적절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태풍의 중심에서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놓여 피해가 걱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부산인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고층 빌딩들이 밀집해 있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 지금부터는 KBS 부산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부산 나와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부산에서 태풍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거제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역시 피해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강풍과 해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피해 내용과 또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내일 새벽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대조기와 겹쳐 무엇보다 해안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 용호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웅조 기자. 자,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 해안가 상황 어떤지요? 네, 부산은 약 30분 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돌풍도 간간히 불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부터 부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이동 속도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내일 새벽 1시 이후에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태풍의 길목 오른쪽에 놓일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풍 마이삭의 예상 진로가 역대 제3피해 2위를 기록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인데요. 하지만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최대 풍속 50m까지 불 것으로 보이는데 가로수가 뽑힐 정도로 아주 센 바람입니다. 자, 공 기자, 이번 태풍 강풍은 물론이고 폭우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더 조심해야 할 곳들이 있죠. 네, 이번 태풍은 내륙보다는 해안가, 특히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이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하천변 주민들께서도 미리 물건을 옮겨놓는 등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오늘부터 5일까지는 부산 앞바다의 해수면이 가장 높은 대조기입니다. 오늘 밤 9시를 전후해서 만조 시간까지 겹치는데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방파제의 파도를 넘치는 폭풍 해일이 우려됩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내려져서 12m가 넘는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서 부산항에는 600여 척의 선박이 피항했고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해일 피해가 우려돼서 오늘 저녁 6시부터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밀락 수변공원 사이 해안가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해안가와 수변공원 주변에는 아예 접근하지 마시고요. 입간판 같은 시설물을 단단히 묶어 고정하거나 치워야겠습니다. 또 모래 주머니 등을 준비하고 저지대에서 차량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등 침수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용호부두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용호부두에 나가 있는 공조 기자였습니다. 보신 대로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관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과 또 유의사항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보도국 이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태풍 마이삭 경로와 특징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오늘은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접근을 하게 되고요. 내일 새벽 3시를 전후로 해서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륙 지점은 이 거제와 부산 사이로 전망이 되는데 북상 과정에서 진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마이삭은 부산과 울산, 경주 등 영남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태풍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이삭처럼은 북반구에서 생성된 태풍 같은 경우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편서풍 영향까지 받기 때문에 보통 태풍 반경의 오른쪽 위력이 더 센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기다 마이삭은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예. 매미의 경우에는 당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에 달했습니다. 철제 크레인까지 쓰러뜨렸죠. 기상청은 이 마이삭의 이동 경로가 매미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현재로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발생한 태풍 바비가 비보다 바람이 더 위험했다면 마이삭은 매우 강한 비와 바람 둘 다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비 때보다는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속 40m 이상이면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고요. 약한 구조물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신호등이나 가로수가 파손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년 중에서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대조기가 딱 지금인데 그 시기에 태풍까지 겹친 셈입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부산의 해일 피해가 우려스러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 도로로 물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물론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마이삭의 강도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에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부산 주요 현장에 설치된 CCTV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슬 기자 함께 좀 보죠. 네, CCTV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청사포에 설치된 CCTV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CCTV를 오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전보다는 확실히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만약 거센 돌풍이라도 불면 이 테트라포드를 넘어서 파도가 넘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영도 해안가입니다. 태풍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 근접을 한 것도 아닌데 태풍이 북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들 정도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아주 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을 여기는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강해 보이네요. 아까 본 것보다는 더 강해 보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부산 대표 피서지죠.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왼쪽 편으로 이제 바닷가인데요. 파도가 매우 높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비하면 물결이 다소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백사장 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다 치워졌고요. 해안로를 따라서 이제 걷는 행인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제는 이쪽으로는 웬만하면 다니시지 않는 게 차량 운행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랑 해수욕장입니다. 기장 쪽인데요. 왼편으로 보면 파도가 점차 세게 밀려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늦은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조기가 오늘 밤 9시 전후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장 쪽이고요. 해안가 방파제인데 이제 비교적 좀 잔잔한데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산 전체 3,500여 척의 배가 피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여기 기장 같은 경우에는 550여 척이 피항을 해 있습니다. 항내에 120여 척, 육지에 290여 척이 지금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감지해변이죠. 네, 여기는 영도입니다. 감지해변이고요. 화면 앞쪽으로 지금 가게들이 위치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지역들에 비해서 여기도 파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물방울이 카메라에 튀어서 지금 좀 흐린 모습입니다. 여기는 상습적으로 강한 태풍이 불 때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 각별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8월에 폭우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컸죠. 그러니까요.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도국 이슬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립해양조사원 연결합니다. 김아란 주무관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태풍 바람도 강하고요. 강수량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지요? 네, 먼저 현재 4시 기준으로 태풍 마이삭의 경로상 태근접에 위치해 있는 제주 남부 해안 관측 부위의 최대 파고는 약 18m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기압은 957헥토파스칼로 하강하는 추세로 9월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규모의 2012년 태풍 볼라벤의 경우 이호도 해안가학 기지를 근접 통과했는데 2006년 이호도 해안가학 기지 관측 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장 낮은 기압인 944헥토파스칼과 가장 높았던 최대 파고 17.3m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거 태풍 볼라벤 때와 비교해 볼 때 제주 남부 해안 관측 부위의 현재 최대 파고가 다소 높게 관측되고 있어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조기, 그러니까 조석의 차가 큰 시점에 오는 것이어서 특히나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자세히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대족이란 달,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게 될 때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달과 태양의 힘이 합쳐지면서 해수면의 높이 변화가 더욱 커지는 시기를 말하며 이 시기에는 해수면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 마이삭처럼 태풍이 오는 시기와 대조기가 겹칠 경우에는 해수면이 더욱 크게 상승할 수가 있고 큰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해일과 침수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기에 침수가 발생했던 침수 피해 지역은 태풍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부산에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풍 경로와 또 해수면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 먼저 태풍 매미 당시에는 부산, 마산을 포함한 남해 일대는 해일고가 약 2m 이상까지 기록적인 값이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 때에는 해수면이 낮은 저조에서부터 고조로 가는 시기에 태풍이 상륙하면서 해수면의 상승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와 이번 마이삭 태풍의 남해안 상륙은 모두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태풍이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안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경에 만조가 예상되며 이때 태풍이 근접하면 범람 등 심수 피해가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남해안 최접근 시간은 9월 3일 1시에서 2시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근접 시간이 유동적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아람 국립해양조사원 주무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태풍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 2003년 태풍 매미 때와 자꾸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피해 정도 그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번 태풍 마이삭은 중심 최대 풍속 4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그리고 비를 몰고 오는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예. 이는 지난 매미와 비슷하게 엄청난 힘을 가진 태풍으로서 사람이나 구조물이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그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의 태풍은 바람에 의한 피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집중된 강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이번 태풍 마이삭은 강풍으로 인한 폭풍 해일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매미 때와 달리 부산에 그동안 그 고층 건물이 참 많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부산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들이 강풍이 있을 때마다 종종 있어 왔는데 빌딩풍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골바람이죠. 이거 어떤 개념입니까? 네, 빌딩풍은 바람이 빌딩 사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그리고 바람의 새가 증폭됨에 따라서 이제 고층 빌딩에 부딪혀서 어떤 일부 강한 바람은 지편으로 하강하고 또 일부 강한 바람은 상승하는 돌풍 현상입니다. 사실은 지상 150m 이상의 빌딩이 건립되고 나면 상부에서는 일정한 바람이 불지만 이제 아래쪽에는 바람이 빌딩 주위를 소용돌이 치면서 그래서 급강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풍속이 급격히 빨라지기도 하고 또한 무풍 상태가 되면서 빌딩이 밀접된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그 빌딩풍을 신종 재난이라고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좀 경계를 하고 좀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인가요? 예, 사실 올해는 예전과 달리 길어진 장마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홍수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는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변화에서 점점 극한의 이제 풍수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자연 환경적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몇 년 사이 고층 빌딩이 더 많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빌딩도 많이 들어섰고 또 자연 환경도 변화된 게 있고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빌딩풍에서 발생되는 위험 지역이 점점 넓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이번 태풍 규모로 봤을 때 피해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가장 걱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이번 태풍 마이삭은 이전에 매미나 차와와 같이 매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이제 돌풍성 폭풍 해일로 인해서 고층 빌딩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강풍하고 그 동시에 침수 피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풍에 의한 빌딩풍은 더 큰 최대 풍속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빌딩풍에 의한 위험 부담이 더 커져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요. 초고층 빌딩이 특히 들어서 있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은 유리창 및 출입문 파손 그리고 자동차 전복 심지어 인명 피해 및
건물 진동 같은 피해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해수면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백중사리와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이 시기에 8에서 12m의 매우 높은 물결이고 방파제나 그리고 해안 도로로 파도가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매우 큽니다. 예. 이번 태풍 마이삭은 부산을 아마 지나갈 예정이라서 이제 방파제뿐만 아니라 해안 도로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모든 가옥과 구조물이 피해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 해안가에 그 초고층 건물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부산에. 네. 이분들도 많이 걱정이 될 텐데 초고층 이 빌딩풍 관련된 연구가 실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빌딩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배치나 그런 통경축에 대해서 통과한 바람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범위를 분석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해운대 빌딩풍 위험도 분석 및 대응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로서 우선 해운대 지역에 있는 이미 지어진 고층 빌딩에 유발되는 빌딩풍의 모든 풍 환경을 분석하고 조사를 해서 빌딩풍에서 직접적인 피해인지 아니면 빌딩풍에서 발생되는 비산물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일으키는 간접적인 피해인지를 판단하고 나서 부산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서 해운대 지역 내 시민들에게 빌딩풍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피해 말고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간접 피해까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먼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태풍의 진로와 그리고 도달 시간을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이런 것들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특히 비산물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를 해놓으셨다면 반드시 이동 주차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는 공사장이라든가 비산물이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은 가까이 가지 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폭우 때문에 아직 피해가 복구가 미처 다 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권순철 교수였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월파와 강풍 피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해안가에 저희 취재진 나가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 그곳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입니다. 이곳에도 조금 전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태풍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마린시티는 이 해안가를 따라 매립한 곳에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 곳입니다. 제 옆으로 보시는 이 차수벽을 넘어서 이 거센 파도들이 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 마린시티는 4년 전 태풍 차바 때 높은 파도가 차수벽을 넘어오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를 덮친 곳입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이 현재 이동 경로대로 북상을 한다면 당시와 비슷한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와 이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서로 겹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은 출입구에 이렇게 물막이 벽을 놓거나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월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역시 강풍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부산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 시속으로는 무려 18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나 태풍이 접근했을 때 강한 바람이 초고층 사이를 휘몰아치는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이 불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사이를 따라서 강풍이 빠져나갈 경우에 예상보다 훨씬 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바람들이 건물에 있는 간판이나 유리창을 건드려서 파손될 경우 그 파편들이 수십 미터를 날아다니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조금 더 근접하기 전에 미리 안전조치를 하시고 또 강풍이 불 경우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지난 2003년 부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알려진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그 강도와 위력도 점차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과 점검 활동도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소식 뉴스룸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반기성 예보관과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예보관님, 이번에는 특히 그 대조기와 태풍 시기가 겹쳐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조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 운동을 하다 저속이라고 하는데 밀물과 썰물이죠. 이거는 달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우리가 이제 1일 이때 이제 대개 이제 초승달이 시작될 때죠. 그다음에 15일 보름 이때가 이제 물결 이 밀물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7월 15일 백중입니다. 그래서 백중사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사리 때를 대조기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이제 조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상현달이 뜰 때와 하현달이 뜰 때입니다. 음력 7일과 22일 정도 뜰 때가 이 썰물의 높이가 가장 작아지면서 간조와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 차이가 거의 없어질 때입니다. 이때를 갖다가 조금이라고 부르죠. 이때는 소조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과 달이 같은 선상에 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당겨지고 그만큼 위험 요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자 말씀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태풍은 내일 새벽 1시에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KBS 창원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창원 나와주시죠. 네, 창원입니다. 매미급의 강력한 태풍 마이삭이 내일 새벽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조수차가 가장 큰 대조기와 태풍 북상 시점이 겹치면서 해안가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산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김유경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창원시가 해안가 저지대와 산사태 우려 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마이삭이 태풍 매미와 예상 이동 경로가 비슷한 데다 집중호우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대피 권고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 기곡동, 귀산동, 마산 하포구 해운동, 월영동, 월포동, 남성동, 고현리, 요장리, 창포리, 실랑리, 심리, 진해구, 웅천동, 웅동입니다.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마산 해원구 내서읍 신감리 산 30, 성산구 양곡동 산 25-1, 마산 해원구 봉암동 산 15-1, 의창구 동읍 봉산리 산 122-3번지 일대 주민들 역시 피난 권고 대상입니다. 창원시는 학교와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 201군데를 주민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주거시설마다 최소한 인원을 분산 배치합니다. 또 오후 6시부터 선착장과 해안가는 출입을 막고 침수 위험 지역의 상가나 체육시설은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태풍 매미 때 피해가 컸기 때문일 텐데요. 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태풍의 고비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마산항의 방제 언덕입니다. 길이 1.2km, 높이 3.5 규모로 태풍 매미 이후에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마산 구항 배수 펌프장과 서항 1, 2 펌프장도 새로 들어섰는데요. 이곳 마산항에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만조시각에 상륙해 해일이 넘치면서 상가 지하 등에 있던 18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후 매미급과 같은 규모의 태풍이 처음으로 상륙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침수와 강풍에 대비하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만조시각은 마산이 오늘 밤 9시 반, 거제 밤 9시 19분, 통영 9시 29분, 남해 9시 32분, 삼천포항이 9시 40분입니다. 태풍 마이삭도 만조시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해안도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해안가의 만조시각은 오늘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태풍 접근 시점과 만조가 겹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창원 진해구 용원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 이번에도 주민들 걱정이 클 텐데요. 그곳 침수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바다와 맞닿아 있는 수산물 위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임시 차벽과 함께 모래주머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벽 외부로는 이렇게 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거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가 저지대입니다.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징수되는 곳으로 상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 중이지만 화로센터도 태풍이 근접하기 전에 서둘러 영업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북상 당시 만조시각과 겹치면서 바닷물이 방호벽을 넘어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면서 인근 주택과 상가 30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를 계기로 창원시는 방호벽을 1.4m까지 높이고 배수 펌프 용량도 늘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대조기와 겹쳐서 침수 피해 우려가 더 큰 상황이죠. 네, 태풍의 상륙 시점이 이 조수차가 가장 큰 대조기와 겹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선착장과 해안가는 오후 6시부터 출입을 막고 침수 위험 지역 상점은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고 학교와 마을회관 등 200여 곳을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최대 순간 초속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여석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 서부 지역은 조금 전부터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사천에 있는 배과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바비로 인해서 이 과수원을 비롯해 경남 전체 2헥타르의 농가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잘 익은 배들이 곳곳에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재해보험사에서 낙과 피해를 개수로 산정하느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경남 지역은 이미 올봄 냉해로 3천여 헥타르의 과수농가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다시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태풍 마이삭으로 사과와 배 농가, 또 조생종 벼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풍 전에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태풍 영향권에 들면 무엇보다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이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강풍이 불거나 비가 내리면 급류에 휘말리거나 감전사고, 시설물 낙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으로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오기 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하고 또 방수시설을 점검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와 벼는 서둘러 수확하고 느슨해진 가지는 단단히 묶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대응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며 안전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 송포동에서 KBS 뉴스 윤현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길목에 있는 섬마을 통영 욕지도의 주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승자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욕지도는 평소에도 태풍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전에는 오락가락하던 비가 지금은 방금 전부터 빗방울이 굵어져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내릴 것 같고요. 바람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풍으로 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도 섬 일각 지역에는 벌써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 것이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욕지도에서도 태풍 대비는 다 마치셨겠네요. 네. 욕지 주민들은 태풍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는 마쳤으나 매미떼 피해가 엄청 심했던 터라 오늘 이 태풍도 혹시 그때만큼 피해가 있지 않을까 노심칠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태풍의 경로와 위치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주민들 모두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태풍이 올 때 욕지도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두리 양식장이 해일과 큰 파도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엄청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또 해일과 월파에 의해서 가옥들이 또 침수될 수도 있고요. 강풍으로는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을 만큼 큰 강풍이 불기 때문에 엄청 걱정이고, 또 욕지도는 감귤과 욕지 고구마가 주업인데 해일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바다의 짠물이 바람에 날려 가시나무나 고구마 밭에 뿌리거나 덮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나무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농작물이 짠물에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 클 수 있죠. 예. 아무쪼록 태풍 피해가 걱정보다는 적어야 할 텐데 대비 단단히 하셔서 피해가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제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형 조선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 선박 건조에 문제는 없는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거제 조선소 직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원재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태풍이 거제에 상륙할 거라고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곳 날씨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아침부터 현재까지는 비가 안 왔었는데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은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점점 세져서 거의 뭐 태풍이 아직 올라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좀 강풍이 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얼마나 바람이 센지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그 태풍이 오면 조선소에선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또 피해 대비해선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태풍 같은 경우가 오게 되면 일단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태풍에 취약하겠지만 저희 건조하는 선박 같은 경우는 초대형 선박입니다. 그래서 큰 태풍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강풍으로 인한 뭐 낙하 사고나 아니면 크레인 뭐 사고 그리고 건물 외벽 뭐 떨어짐 같은 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도 이제 큰 태풍이라고 하여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대비에도 사실 이게 뭐 잠깐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태풍의 영향으로 선박 건조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 태풍은 이틀 전부터 저희가 태풍 예보가 떨어지고 난 후로 뭐 모든 선박을 고박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중량물, 구조물 다 고박 조치는 완료한 상태고요. 그 공정 같은 경우는 선박 공정 자체가 워낙 긴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기존의 장마철처럼 지금 오늘 하루 이제 오개 작업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큰 공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 마이삭이 그 대형 크레인을 무너뜨렸던 2003년 태풍 매미와 맞먹는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요. 조선소에서도 강풍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일단은 뭐 강풍을 대비해서 좀 비상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오늘 뭐 밤늦게 내일 새벽에 거제를 지나간다고 해서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조선소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지금 오개 작업, 야외 작업은 작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그나마 저 공장 안이나 그 뭐 설계 인력, 뭐 사무소 인력 같은 경우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고맙습니다. 모쪼록 태풍 대비 잘하셔서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 18개 시군 곳곳에 설치된 재난 폐쇄회로 TV가 현재 KBS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지역별 실시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지금 태풍이 가까워지는 곳부터 살펴볼까요? 네,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는 경남 남해안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재난 폐쇄회로 TV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거제시 남부면 신선대입니다.
높은 파도가 바위와 섬 절벽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고 화면 하단 해안가에 물결이 크게 일렁이는데요. 화면 왼쪽에 신선대의 평소 사진을 보면 파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물결이 잔잔해 현재 태풍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곳 거제를 포함해 경남 남해안은 내일까지 초당 30에서 50m의 강풍과 8에서 12m의 높은 물결이 예보돼 지금보다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제 한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으로 출입이 통제된 거제시 이룸면 와현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지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해변 상당 부분에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이곳 이룸면 해안가 저지대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데요. 거제 만조 시각이 오늘 밤 9시 19분이고 새벽 1시쯤 태풍이 가장 가까워지니 지세포리를 포함한 저지대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셔야겠고요. 또 거제 고현항 주변 중곡동도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라디오로 듣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장소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어선 100여 척이 피항에 있는데요. 강풍이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선길이 단단히 결박해둔 모습입니다. 창원 지역은 이곳 진해구 웅천동과 웅동, 마산 하포구 진동면 고현 등 해안가 파도 피해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움직이는 구조물은 고정하거나 실내로 옮기고 학교나 마을회관 등 지정 대피소로 피하셔야 합니다. 또 마산 하포구 해운동, 월영동, 어시장 주변은 해일 피해가 우려되니 지하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여러 번 당부드리지만 해안 지역 주민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세월교입니다. 평소 사진에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보이는데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이 불어나 다리가 잠겼습니다. 하천 수위가 내려갈 때까지 절대 다리를 지나면 안 되겠습니다. 김해는 오늘 0시부터 현재까지 6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낙동강 주변 김해 생림면과 상동, 대동면 주민들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 미리 대피소를 확인하시고 낙동강과 하천 주변으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내일 새벽 1시쯤 거제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남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다시 서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오늘 오전 재난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3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북상에 따라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4단계 위기경보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 수위를 비상 3단계로 높였습니다. 재난당국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해안가 저지대를 비롯한 위험 지역의 주민들이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도 조정해 가급적 실외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올해 내륙을 관통하는 첫 번째 태풍으로 13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던 태풍 매미와 유사할 걸로 보인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민 대피, 시설물 고정 등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당국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두고 실내에선 문과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우려가 높은 만큼 계곡이나 비탈면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기상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재 9호 태풍 마이삭은 서귀포 남남동쪽 약 19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태풍은 계속 남해상을 올라오겠고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제를 지나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내일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 그리고 서해 남부바다, 동해 남부바다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충청 지역까지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이 좀 더 올라오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제주 산간 윗세오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비구름도 동시에 올라오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400mm 이상, 이 남해안과 전북, 동부, 그 밖에 제주도에서도 최고 300mm가량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도 50에서 많게는 2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가까운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초속 30에서 50m, 특히 태풍이 바짝 다가오면서 영남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천문조까지 겹쳐서 높은 너울성 파도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서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을 한 곳 한 곳 연결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남해안도 점점 이 태풍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여수는 오후 들어서 확실히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이따금씩 몸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돌풍이 불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국동항 앞바다의 물결도 거칠게 일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거문도 초도 등을 비롯해서 태풍 경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 간여암 등 섬 지역은 오후 들어서 초속 30m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 등을 오가는 10개 항로, 11개 여객선의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요. 관내 어선 7,500여 척은 가까운 항구로 피항했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시군은 특히 긴장감이 큰데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구례의 경우 지난 호우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태풍을 맞게 돼 걱정이 많고요.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들도 낙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각은 완도의 경우 오늘 밤 10시, 여수와 광양은 내일 새벽 0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천문 현상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남 해안 지역 주민들은 만조 시각인 오늘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폭풍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태풍의 중심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남부 서해안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도 서망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진도 서망항에도 오후가 되면서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왼쪽 반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풍이 이따금씩 불어오고 있는데요. 또 이곳 안쪽 항구가 아닌 항구 바깥쪽에는 파도도 점점 높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진도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부터 이미 태풍 강풍 반경 안에 들어와 있었고 저녁부터는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있습니다. 때문에 신안군은 오늘 저녁 10시부터 내일 새벽 2시 사이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천사대교의 차량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태풍이 이곳 진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오늘 밤 10시인데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진도의 만조 시기는 밤 11시 45분이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완도를 오가는 여객선 13개 항로 21척의 운항이 통제됐고 목포를 오가는 26개 항로 47척의 여객선도 운항이 중지됐습니다. 네, 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어민들의 긴장도 높아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진도는 태풍의 왼쪽 반경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마이삭의 강도가 워낙 세서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어민들도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서 이곳 진도군에서만 2,900여 척의 어선이 무치나 항구 등으로 피항한 상태입니다. 또 전복 가두리 양식장 10만여 칸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 3만 줄도 단단히 결속한 상황입니다. 지난 제8호 태풍 바비 때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만 6억 원 규모의 피해가 났고 수산생물도 113만 9천여 마리가 피해를 봤습니다. 어민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르는 태풍에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도 역시 오늘 밤을 최대 고비로 보고 해안 저지대나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태풍이 오면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거나 발전기 운영이 중단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지요. 산업과학부 연결해서 한전 등의 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자, 이 태풍 마이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전력 공급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전력은 태풍 마이삭에 대비해 예상 경로에 있는 본사와 사업소들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2,000가구 정도가 정전됐는데요. 이런 설비 피해에 대비해 태풍 경로에 있는 해당 지역 소방서, 지자체들과 정전 긴급 복구 협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침수 지역의 경우엔 전력 설비를 일단 단전 조치해 감전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경로에 위치한 부산 고리, 울산 세울, 경북 경주와 울지 등의 원자력 본부에서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배수로와 출입문, 원전 취수구 상태 등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상륙했던 태풍 바비의 경우 태풍 경로에 있던 제주와 충남에서 1,600여 가구, 전남 신안과 광주 등에서 2,200여 가구에 정전 피해를 입혔고요.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40만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었습니다. 또 강풍으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이 부러지거나 휘어지면서 고리원전 1, 2, 3, 4, 5기 등의 발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은 특히 감전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태풍의 영향력이 강할 때는 되도록 맨홀이나 전신주 등의 전력 설비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한전이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 고태풍 마이삭 북상 소식에 북한도 다시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태풍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3시 정규 방송을 시작하면서 기상특보 방송을 곧바로 내보냈습니다. 우리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북한 기상수문국은 태풍 마이삭 경로를 따라 250mm 이상의 폭우와 강풍, 홍수, 해일 피해가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매우 강한 대형 태풍입니다. 이제 경상남도를 상륙해서 남부 내륙쪽을 거쳐서 더선 강원도 앞바다로 빠져나올 때까지도 태풍으로서의 번성을 잃지 않고. 조선중앙TV는 어제부터 하단 자막으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을 예보하는 등 사실상 기상특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역별로 태풍 피해 예방 작업에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배수로와 도로, 하수도, 발전소 설비 등을 점검하고 건설 자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태풍이 해일을 동반하는 만큼 동해안 수산 사업소들은 양식장과 부두, 어선 보호를 위한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큰 물이 나면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태풍 고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장을 만거동할 수 있게끔 다 대준비해 놨습니다.
특히 지난번 장마와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 황해도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최근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당 고위 간부들이 황해도에 급파돼 피해 복구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수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태풍 피해 예방과 복구에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도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반기성 예보관과 좀 더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예보관님, 북한의 이 태풍 예보나 기상 예보 수준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좀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예보 수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기상 예보라는 것이 상당한 장비, 최첨단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슈퍼컴퓨터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위성도 운용을 하고 있고 레이더라든가 상당히 많은 장비에다가 또 인력까지 필요한데 현재 북한은 이런 장비라든가 인력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대개 이 세계 기상 예보 능력은 그 나라 GDP에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보면 세계 GDP가 한 12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GDP 많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 정도보다는 우리나라 기상 예보 실력이 좀 더 앞선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실력이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북한도 그럼 다른 나라의 예보를 좀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그렇군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 예보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태풍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고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급증세여서 이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열차 예매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267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14명을 제외한 253명이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폭발적인 급증 추세는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신규 확진자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2차 유행의 확산세를 안정시킬 수 있을 건지 아니면은 다시 또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산의 기로에 있는 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하루 새 20명이 늘어 124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87%로 대다수였습니다. 또 수도권 교외와 집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40%를 넘어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이달 말까지 110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전담 치료병원도 지정하고 군 인력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적인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예정이었던 코레일의 추석 연휴 예매는 8일로, 수서 고속철 예매는 15일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또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추석 명절을 최대한 보장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 26일 이후 이를 위반한 혐의로 198명이 기소됐고 9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네, 이 서울에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3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망자도 한 명 더 늘었는데요. 서울시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후 이 확진자가 기도원에 다녀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노원구는 관련해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관계자는 현재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기도원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에서도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세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 7명, 오늘 2명 더 확진돼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01명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1명 늘었는데 70대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사망자 24명 중 23명이 60대 이상이라며 고령일수록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65.8%, 서울시 가동률은 이보다 높은 73.9%입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9개고 이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와 상급 종합병원 등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80병상 규모의 북부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다음 주부터는 400여 명 규모의 민간연수원 2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음식점과 카페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하고 실내 체육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는 제주 지역은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제주 성산 일출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주를 강타했던 8호 태풍 바비와 비교해봐도 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안인 이곳으로 태풍의 중심이 점점 더 다가오면서 앞으로 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9호 태풍 마이삭은 제주도 동쪽 해안을 거쳐 내일 새벽 1시경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태풍입니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전 국민이 오늘과 내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여 있는 제주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의 문일주 교수를 연결해서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교 연구실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계시니까 지금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강수 상황, 바람 상황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비바람이 시작해서 네. 지금 저녁에 되면서 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두들 다 퇴근하고 지금 밖에는 정적만 있고 강한 비바람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그 태풍 마이삭의 특징은 뭘까요? 또 이렇게 강하게 발달하게 된 원인도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 태풍은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좋은 열적 환경을 가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높은 수온의 열대상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아이삭은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가장 강한 강도까지 발달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강한 태풍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좀 전에 그 섭지코지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태풍이 지난 2003년 그 태풍 매미와 좀 비슷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고 가장 중요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겠습니까? 예, 먼저 그 강도를 보시면 지금 마이삭이 제주를 지날 때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그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미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마 남해안을 상륙할 때도 두 태풍의 강도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으로 두 태풍의 진로를 보시면 모두 경남 남해안을 통과해서 동해로 빠져나가서 매우 흡사합니다. 그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백중자리 시기에 태풍이 도착한 것도 두 태풍이 아주 비슷한데요. 이번 태풍 때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태풍은 매미와 같이 비 피해, 바람 피해, 거기에다가 폭풍 해일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태풍입니다. 네, 교수님 폭풍 해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폭풍 해일은 뭐 어떤 거고 왜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까?
폭풍의 일은 강한 바람으로 해안가에 물이 이제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물을 또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안가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폭풍해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해안 같이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에서 바닷물이 한 곳에 더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더 큰 해일이 발생합니다. 바다는 태풍이 없더라도 하루에 2번 만조 시기 때 그리고 보름달과 금음달이 뜨는 대조기 또는 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는 우리가 백중살이라고 하는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때인데요. 만약 이번 태풍이 만조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아마 역대급 해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폭풍 해일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또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삭도 문제지만은 또 10호 태풍이죠. 하이선이 지금 발생했고 또 한반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기상청의 예보 결과를 보면 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큐슈로 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슈를 통과한 후에도 부산 쪽으로 계속 북진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번 마이삭이어서 또다시 강한 태풍이 경남과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하이선의 경로가 좀 더 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예측은 큐슈 서쪽을 지나서 한반도로 관통하는 매우 위험한 진로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강한 태풍을 맞이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걱정이네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이렇게 자꾸 연달아서 올라오고 점점 더 그 위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가을철이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기압계 배치가 태풍을 일본이나 일본 동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가을철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일본 동쪽으로 가야 할 태풍들이 지금 한반도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가을과 여름의 경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을에도 더운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을 확장시키고 결국은 한반도로 많은 태풍을 지금 북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북상하는 태풍이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나라 근해의 높아진 수온 때문에 크게 약해지지 않고 강한 강도로 한반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 측면에서도 보면 태풍의 천적인 그 제트 기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 조건마저도 한반도로 더 강한 태풍을 북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 태풍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아무쪼록 피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주대학교의 문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사회부 김진호 기자와 함께 태풍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태풍 피해도 지금 곳곳에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예, 지금 태풍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계속 북상하고 있는데요. 서귀포 남쪽 190km에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바람, 또 해일, 침수 피해 모두 지금 일으킨다고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중에서도 강풍 피해가 먼저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소방당국에서 전달한 영상과 사진 등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에 제주시 외도동인데요. 공중에 달려있던 신호등이 도로로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이어서 보실 것은 제주시 노형동에서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역시 인명피해는 없지만 여기서도 신호등이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주에서 도로를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남쪽인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12시 45분쯤에 화면 보고 계십니다. 가로수가 꺾였고 지금 주차된 차량을 덮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차된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보실 화면은 12시 15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모습인데요. 빌라에서 지붕 마감재가 강풍 탓에 도로 위로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역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집계된 시설 피해 내역 오후 5시 기준 34건입니다. 제가 1시 반에 보니까 12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증가한 거거든요.
제주 지역 태풍 피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태풍이 가까워졌음을 네. 느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 피해가 더 늘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또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장마 또 지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 피해 복구가 다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상황을 좀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일단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남과 전남 상황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네. 두 곳 다 일단 응급복구는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응급복구는 기능만 제대로 살렸을 수 있는 정도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면에 낙석이 생긴 경우, 추가적인 낙석을 방지하는 경우 이 정도의 조치를 응급복구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또는 다리가 끊어진 것을 지나갈 수 있게만 네. 해놓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완전한 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또 피해가 생길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다. 예. 또 충청과 수도권도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 잇따랐었는데요. 이 지역들 역시 현재 응급복구만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코로나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하게 커졌죠. 그러면서 남부지방의 자원봉사 손길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도 안 그래도 늦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태풍이 예보되면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걱정이고 또 앞으로 태풍이 더 예보가 또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더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외에 시청자들이 전해온 이 태풍 관련 상황 있습니까? 예, 제주에서 현재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거 저희 뉴스톡 보통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예. 주로 제주와 부산 등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한 내용 위주였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직접,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제주도 전체에 비가 많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영상을 네. 한번 보시죠. 네. 오후 4시 10분쯤에 있는 제주시 구좌읍의 모습입니다. 네. 연립주택 1층인데 지금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서 천장재가 떨어져가지고 천장 마감재가 그렇습니다. 떨어서 덜렁거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보자께서는 추가로 지금 천장재가 뜯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예.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역시 보내주신 건데요. 오후 3시 15분쯤이고요. 제주시 표선면의 한 호텔에 있는 야자수 모습인데 바람이 상당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이지만 나무 가운데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호텔 투숙객인데 투숙객들이 지금 다 방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지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남동쪽, 제주의 남동쪽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천진항에서 촬영을 하신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 11시 30분, 20분경이네요. 네. 예. 해안가에서 해일이 도로까지 지금 올라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도로까지 물이 올라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영상 지금 오전 11시 30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예. 제보자께서는 지금은 이곳 일부 구간이 통제선으로 둘러쳐진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보신 대로 현재 확실히 제주가 태풍의 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 주민분들은 물론이고 지금 남해안 인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비하셔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의 영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남해안 지역에 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보 영상 보내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가장 쉬운 거는 카카오톡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요. KBS 뉴스, KBS 제보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돋보기 버튼으로 그냥 눌러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메시지 보내주신 것과 동일하게 영상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KBS 뉴스 앱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제보라고 쓰인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제보하기 창으로 들어가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계시는 게 QR코드입니다. 저희가 뉴스투포 간간히 저 QR코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보 보내주실 때는 언제 어디서 촬영하셨는지와 함께 간단한 상황 설명 적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시청자 제보 영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좀 취지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영상을 찍지 말아달라는 그렇죠. 말씀인데요. 위험하니까 먼저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특히 농어촌 지역 등에서 작물이라든가 양식장을 상태를 좀 점검하신다고 또 특히 수로를 점검하신다고 물꼬를 확인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태풍 피해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119에 연락해서 당국의 도움을 받으셔서 태풍 피해에 대응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제보 영상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김준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태풍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 생방송으로 재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KBS는 태풍의 현재 상황, 예방 요령 등을 전해드리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박노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특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